대로 실제 연구에서 이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머신러닝을 적용한 예를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마침 제가 하는 연구 과제에서 한양대학교의 오세룬트 교수님의 연구 주제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천천히 보면서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오세룬트 교수님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을 지난주에 허락을 맡고 이 자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A 소자라는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라 그래서 굉장히 얇은 나노와의 형태의 소자입니다. 여기서 오세룬트 교수님은 스트레스 관련 컴팩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컴팩 모델이라 그러면 이제 처음 레벨이나 사이즈 관계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쭉 지나가서 제가요 좀 지나가서 오세룬트 교수님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룬트 교수님 건데요. 오세룬트 교수님의 이제 얘기를 한번 보면서요. 제가 대신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몬테카를로와 그리고 머신러닝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트레인을 줬을 때 소자 성능을 향상시키는 우리 한 연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절마늄 같은 게 있을 때 여기 보면 1-X 절마늄 X 돼 있는데 그러니까 X가 0일 때 100% 실리콘이고 X가 1일 때 100% 절마늄입니다. 요 사이의 값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레티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티스 컨스턴트가 보면 간격이 이렇게 긴 크리스탈이 있고 레티스 컨스턴트가 좁은 게 있을 때 얘를 두 개 붙여 놓으면 위에 좁은 레티스 컨스턴트가 밑에 넓은 쪽에 붙어 있으면 가랑이가 벌어진다 생각해 보면 다리가 벌어지면서 그 위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당겨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터럴 방향의 어떤 텐살 스트레인을 이제 받게 됐을 때 이제 스트레인 받게 되면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실리콘 절마늄의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렉트론 오비탈이 보이죠, 그죠? 일렉트론 오비탈이 있는데 이런 일렉트론 오비탈이 겹쳐져서 이제 컨덕션 밴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 오비탈이 쭉 합쳐져서 이제 전자가 다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휘어지면서 이 밴드 자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전자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래는 같은 에너지 레벨인데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버스하고 롱지튜드널 그래서 스트레스의 방향과 이 레티스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두 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프리 일렉트론 라이크 할 때 파라볼릭 그러니까 EM분의 하바 제곱 K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홀인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고 일렉트론인 경우는 위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얘기는 스트레인 기반의 이런 에너지 밴드가 달라질 때 이 소자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것을 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컴팩 모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컴팩 모델의 크기를 이제 비교할 때 이 컴팩 모델이 세미 클래시컬 어프로치이고 그리고 비교적 쉽고 빠른 그런 근사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제 요런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이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생기면 컴팩 모델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브 밴드 자체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밴드 자체가 나눠지고 이런 곡률이 바뀌면 이 곡률이 우리 매스
전자가 요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그 이펙티브 매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가 크냐 작으냐 라는 것들이 이제 밴드에 결정되는데, 이런 전류 변화의 모델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해서 이런 크리스탈이 스트레인을 받아서 늘어나는 쪽 혹은 압축되는 쪽,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없을 때 에너지 밴드가 늘어나는 쪽, 압축되는 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나눠지게 되고, 요거를 소자 관점에서 특성이 달라지는 거를 등가 모델, 컴팩트 모델링으로 이제 바꿔서 전류나 이펙트 매스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게 우리 오세룬트 교수님 연구 주제인 거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보면 아까 몬테카를로 방법에서 제가 이런 여기에 프리 플라이트 스캐터 프로시저에서 여기 이제 인일렉스 스캐터링이다, 일렉스틱 스캐터링이다, 또 에너지 분포 자체가 이 밴드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느 밴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높은 쪽에 있는 낮은 쪽에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전자를 갖다 놓고 걔 매스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외부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보는 것처럼 하바의 dk, dt, k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힘을 하바로 나눠준 거다. 이런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밴드에 있는 거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소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에서의 스트레인에 기인한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오세룬트 교수님이 이제 연구 주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바로 몬테카를로 전사모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스트레인드 G의 소자에서 밴드 배치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스트레인 조건에 따라서 밴드 배치도 달라질 때, 보면 여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4층 4개가 있는 거거든요. 4개가 있어서 여기에 차지 분포가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크로스 섹션 랭스의 길이에 대해서 채널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요 일렉트론의 일렉트론 농도와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전자의 속도라는 거를 요 위치마다 다 계산할 수 있죠, 그죠? 평균 속도하고 여기 덴시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캐리어 농도 N 혹은 홀의 농도 P라는 것을 위치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V 커브는 보는 것처럼 아까 차지의 개수가 단위 시간당 몇 개 지나갔는지 라는 걸로 우리가 걸어주는 전압은 곧 전기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전류는 전류 밀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이라는 우리 시뮬레이터 툴에서 이 전하 농도와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거기서 IV 커브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 밴드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몬테카를로에 의해서 트랜스포트 특성을 얘기하는데, 드리프트 디퓨전 티켓 시뮬레이션 되어 있죠. 자, 드리프트 디퓨전이니까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거고, 디퓨전은 전하 농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전하 농도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드리프트 디퓨전 방법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컴팩트 모델에서 바로 밑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드리프트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전하 농도의 밀도 차에 의해서 가는 것의 이퀘이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컴팩트 모델을 하는데, 이것은 0.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500 나노미터 크기까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그 이하는 사실 좀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몬테카를로 방법이 여기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랜덤하게 차지가 개수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캐드 일렉트로스태틱스는 여러분 플렉스 PD에서 전기장 분포를 혹은 포텐셜 등전이면을 그렸던 거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플렉스 PD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거기에서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도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예, 그런 소자 구조에서 전기장 분포나 포텐셜이 이제 주어져 있고 거기에 차지를 갖다 놓고 얘가 실제 움직이는 것을 랜덤하게 쭉 타임을 늘려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얘가 랜덤한 모션을 쭉 해서 실제 전극에 도달하는 것의 개수 나누기 시간, 그래서 전류로 해주고 걸어준 전압으로 우리가 IV 커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차지를 아까 10,000개라 돼 있었는데 대략 그 정도 올려놓고 얘가 전류 전압 특성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소자의 특성으로 우리가 등가 모델, 컴팩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큰 스케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인 있는 GA 구자에서 시모스 로직 소자에 대한 에너지와 그리고 이펙트 매스를 반영한 RV 모델로 컴팩 모델이 만들어지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티케드 일렉트로스태틱스하고 몬테칼로 트랜스포트로 계산한 거를 그때그때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 한 것 자체가 조건에 따라서 전압 전류 특성이 쭉 나올 겁니다. 이쪽 밴드, 저쪽 밴드, 우리가 패러볼릭 어떤 그 밴드의 모양에 따라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전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전압 전류 특성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AI 모델로 여기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겠죠.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예전에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계산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 예측한 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한 거 혹시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예, 조금 예전에 했던 거라서 실험 데이터인 것처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피팅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프리딕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프리딕트한 결과를 가지고 AI 컴팩트 모델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파이스와 어떤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밴드가 바뀌고 그 밴드가 바뀐 상태에서 특정한 밴드에 전자를 두고 그것에 흘러가는 차지의 운동 상황을 보고 전체 전류 대 전압을 비교를 해서 이 피팅된 결과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컴팩트 모델을 개발했다 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연구에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으로 임피리컬 수도 포텐셜 메소드를 통해서 에너지와 실제 속도와 그리고 이펙티브 매스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싱글 파티클 몬테카르로 시뮬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파티클 갖다 놓고 여러 개 계속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그래서 싱글 파티클 몬테카를로라 그러면 아까 10,000개나 되어 있는데 10,000개가 동시에 있는 거하고 한 개가 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되어 있는데 이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사이에는 인터랙션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 인터랙션이 없는 상태에서 슈도 포텐셜이니까 여기 이제 어떤 포텐셜이 이제 원자 속에서 포텐셜이 있는데요. 그 포텐셜의 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에 두고 이제 실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베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리콘 채널이 있을 때 밴드 스트럭처가 바뀌고 이때 속도와 이펙트 매스가 그 밴드 구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파티클을 올려놓고 몬테카를로 트랜스포트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싱글 파티클 트랜스포트라고 임피리컬 스도 포텐셜 메서드로 밴드 구조가 들어있는 에너지와 속도 그리고 이펙티브 매스가 반영되어 있는 캐리어 트랜스포트 IV 커브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게 된 IV 커브 가지고 아까 뉴럴 네트워크로 비교하게 되면 이 컴팩트 모델, 이 데이터를 잘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저게 밴드 계산에 대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로 이제 주요 변수를 보면 이제 티켓도 되는데 플렉스 PD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모델을 이제 몬테카를로의 트랜스포트를 계산해서 채널의 수직한 방향, 수평한 방향, 속도까지도 구할 수가 있죠. 이 속도는 그런 그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따라서 그 속도가 그 특정한 공간을 지나갈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있을 때 보면 위치와 속도와 그리고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나와서 요 자체가 공간에 대한 분포함수의 변화, 그리고 여기 잘못됐는데 V입니다. 그레디언트 VF, 공간에 대한 속력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량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운동량 스페이스에서의 이 분포함수의 변화,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여기 이제 한 단계 밑에 있죠. 제일 밑에. 그래도 클래시컬한 경우에 있어서 클래시컬 리미트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게 바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관점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소자의 크로스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길이 방향으로 이런 보는 것처럼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이제 여기에 채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전하의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속도가 드레인에 가까운 쪽에 속도가 이렇게 좀 빠르고 여기에는 속도가 좀 더 빠르고 또 중간에 양 끝은 좀 느리고 하는 게 나오고 몬테카를로 관점에서 이렇게 위치별로 이거를 몬테카를로 계산한 거를 좀 더 정확한 그러니까 스트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밴드로부터 계산한 그 몬테카를로 차지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 있을 때 보면 여기 결과만 살짝 보면요. 까만색이 unstrained인데 1기가파스칼의 압력이 텐사일 스트렝스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을 주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전하가 빨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I와 V 관계에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unstrained에서 strained를 했을 때 몬테카를로로 계산하면 IV가 이제 게이트 전압에 따른 특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디퓨전 돼 있으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의 이제 한계, 그러니까 정확한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레벨에서 평균화하느냐, 우리 그리드라 그러는데 그 그리드가 작아야지 그리고 큰 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인에 의한 이제 전류 전압 특성을 이제 이 몬테카를로 특성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고 이 AI 컴팩트 모델링 되어 있는데 이름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서 이제 거꾸로 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B 특성을 이제 피팅을 해서 AI 이제 모델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밑에서부터 바텀업에서 계산한 결과의 IB 커브를 이제 이 모델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사례로 이제 한양대 오세룬터 교수님 연구를 보면 물론 스캐터링 메커니즘을 다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디펙트 스캐터링도 있고 캐리어 스캐터링도 있고 레티 스캐터링 이런 스캐터링 파트를 다 고려한 게 아니라 순수 밴드 타입의 컨덕터, 밴드 타입 트랜스포터가 있을 때 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런 캐리어를 이제 만들어주고 하는 거를 실제 플로우 차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넷 로고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랜덤한 스캐터링에 따라서 얘가 원래 운동 방향에 랜덤하게 퍼지고 그 다음에 흐름에 있어서 이제 평균화된 값이 달라지는 그거를 대략적으로 했는데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계산해서 IV 커브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캐터링 레이트는 이렇게 넌 파라볼릭 밴드 돼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하나하나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스파이스 모델 책이나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모델에
이런 어쿠스틱 포너 스캐터링을 고려하느냐, 인터밸리 포너 스캐터링을 고려하느냐, 아이오나이즈 인퓨리 스캐터링을 고려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넣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실제 적용해서 한번 보고자 했던 상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과 기계학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까 오세룬트 교수님 연구 결과로부터 조금 감이 오는지요? 감이 옵니까? 조금 그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지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실제 이제 기계학습과 연결을 해서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연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메커니즘과 실제 컴팩트 모델에 따라서 연구하는 그런 전체를 이어주는 어떤 방향성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싶습니다.